또 뵙네요. 그러게요. 지난번에 테슬라는 잘 방어하셨어요. 인정합니다. 네, 뭐 고맙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봐드리진 않을 겁니다. 한종목 연구위원님. 그나저나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? 아니요, 아직 못 먹었습니다. 배고픈데 빨리 끝내고 빨리 먹으려고요. 꿈이 크시네요. 오늘 밤새도 모자랄 판인데 뭐 어떻게 짜장면이라도 시켜드려요? 짜장면이랑요 유린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. 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사진입니다. 이게 뭔지 아시죠? 뭐 태양광 패널이네요. 네,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사진이네요. 맞아요. 오늘 다룰 사건이 인페이즈 에너지라는 게 이 사진을 통해서 포착이 됐습니다. 그렇군요. 뭐 인페이즈 에너지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인페이즈 에너지를 포함해서 다른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올해 좀 괜찮았었거든요. 네, 태양광 테마가 다른 테마들에 비해 상당히 강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 강세라는 겁니까? 다른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서 좀 시각화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? 자, 이게 인페이즈 에너지와 다른 경쟁 업체들 다 포함해가지고 올해 주가 수익률을 제가 차트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. 여기서 주황색 선이 바로 인페이즈 에너지죠. 이거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72.9%나 올랐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이게 S&P 500 수익률이 뭐 이런 식이죠. 마이너스 18%인데 얼마나 올해 시장에서 돈 벌어먹기 힘들었느냐를 뜻하는 게 바로 여기서 바로 증명이 됩니다. 근데 반면에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요. 태양광 ETF, 대표적인 TAN이라고 불리는 태양광 ETF의 수익률인데 10%예요. 그러니까 태양광 테마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괜찮은 테마였다. 수익률을 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페이즈 에너지는 70%가 넘는 수익률이잖아요. 그리고 그나마 좀 비슷하게 많이 오른 종목이 바로 이제 미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인 퍼스트 솔라인데 여기도 한 57%.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의 직접적 경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솔라에즈의 경우에는 뭐 이것도 한 10% 남짓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말의 뜻은 뭐냐? 태양광 ETF들 중에서도 유독 인페이즈 에너지가 많이 올랐다는 말이 되고 네, 그 말인 즉슨 개별 기업의 실력으로서 또 실적으로서 이런 높은 상승률을 구가하고 있다라는 말로 귀결됩니다. 그리고 태양광 ETF가 왜 이렇게 강세였고 인페이즈 에너지를 포함해서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이 나름 괜찮았느냐? 이거는 저번 주에 테슬라에서 설명을 조금 드린 바 있잖아요. IRA라고 기억나시죠? 네,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,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여기에 친환경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ITC라고 해서 투자세액공제가 바로 핵심이 되는데 원래는 2023년, 그러니까 내년이면은 이 투자세액공제가 만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걸 10년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. 업계에서조차 한 2년에서 한 5년 정도 연장을 해주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10년 동안이라고 연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업계에서조차 와 이것은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합니다.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. ITC뿐만 아니라 MPC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조할 때마다 생산할 때마다 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. 뭐 모듈이나 뭐 태양광 셀이나 뭐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웨이퍼까지 만드는데 다 이 정도의 그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태양광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현장 사진입니다.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닌데 인페이즈 에너지 주가 차트네요. 보는 사람이 아찔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른데 이거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?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72.9%라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좀 보였었더라고요. 네, 이게 다른 태양광 업체들 대비해서도 되게 높은 수익률인 건데 비교해서 얼마나 높았는지 제가 이쪽으로 와서 다시 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미국이 친환경 발전을 하려고 할 때 왜 이렇게 태양광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여기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. 이게 미국이 연간으로 신규 발전을 설비를 증설을 할 때마다 어떤 발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여기서 주황색이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. 이게 2012년에는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던 게 이게 10년 동안 지금 거의 40% 안착한 상황이지요. 그만큼 태양광에 지금 신규 발전 설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IRA 설명 드렸잖아요. IRA 설명 이후로 태양광 업계에서는 지금 예상치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막대 그래프가 기존에 예상하던 그러니까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할 것 같은가 앞으로 기존에 예상하던 수치인데 IRA 발표 이후에 이렇게 다 상향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게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인페이즈 에너지를 포함해서 태양광 업체들이 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
태양광 업체들 중에서 유독 또 인페이즈 에너지가 강세였던 이유는 여기서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. 이 그 태양광 ETF 중에 대표적인 ETF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TAN이라고 불리는 탄, 그 다음에 또 태양광 ETF RAYS, RAYS라고 해서 ETF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이 대표적인 태양광 ETF 둘 다 인페이즈 에너지를 제일 많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왼쪽에 TAN 같은 경우에는 인페이즈 에너지를 약 11%, 여기서도 약 11% 정도 지금 담고 있죠.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TAN 같은 경우에는 솔라에지가 또 2등이고요. 그 다음에 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솔라에지가 또 3등입니다. 그러니까 인페이너지와 솔라에지가 하고 있는 일이 둘 다 인버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인버터 관련된 주식을 태양광 주식 중에서도 이 가장 중점에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인버터? 자꾸 어려운 얘기 하시면서 지금 논점 흐리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저 문과라고 무시하시는 겁니까? 형사님, 저도 문과 출신입니다. 문과 출신. 또 그렇게 막 어렵게 파고들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인버터라는 거는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받아오잖아요. 근데 그 전기가 직류 전기거든요. 근데 그 직류 전기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교류 전기라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태양광 패널에서 받은 직류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부품이 인버터라는 겁니다.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네요. 근데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뭐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. 왜 굳이 인페이즈 에너지라는 겁니까? 일단 인페이즈 에너지가 만들고 있는 게 아까 인버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인버터라는 게 뭐 태양광 발전에서 여러 부품들이 있지만 그 인버터라는 부품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부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버터에서 또 한 발짝 더 진보한 제품을, 차세대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인페이즈 에너지라서 그렇습니다. 뭔가 차별점이 있다. 그렇죠. 기존의 인버터는 스트링 인버터라고 해가지고 그 패널들을 한쪽에 길게 이렇게 직렬로 만든 다음에 다 연결을 한꺼번에 시켜놓은 인버터인 거예요. 그러니까 중화 집중식 인버터인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게 바로 중국 업체들, 그러니까 화웨이라든가 이런 중국 업체들이 되게 이 스트링 인버터를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시장에서 미국 업체인 인페이즈 에너지가 차세대 제품으로서 균열을 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. 인페이즈 에너지의 차세대 제품인 인버터는 또 마이크로 인버터라는 것을 불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인버터와 스트링 인버터가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중국 업체들이 하고 있는 기존 인버터가 스트링 인버터라고 했지 않습니까? 스트링 인버터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패널이거든요. 그 패널을 한 줄로 쫙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중앙에서 인버터 하나만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 인버터죠. 근데 마이크로 인버터는 이 태양광 패널 하나하나 패널 뒤쪽에다가 인버터를 달아놓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버터 개수가 더 많죠. 근데 이 장점이 뭐냐면요. 바로 첫 번째는 중앙 집중식 발전 설비에서는 이 하나의 설비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 패널 하나가 안 돌아가게 되면 전체가 멈춥니다. 왜냐면 직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차세대 방식인 마이크로 인버터를 사용하면은 각각 인버터가 들어가니까 뭐 하나가 고장나도 뭐 돌아갑니다. 병렬식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태양광 패널에서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그늘입니다. 그늘. 태양광 패널에 그늘이 지게 되면, 그러니까 뭐 그림자, 음영이 지게 되면은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. 많게는 100% 떨어져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건데요. 실제로 뭐 낙엽이라든가 먼지가 내려앉으면은 그림자가 지죠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패널 하나에만 낙엽 같은 게 앉아도 그 하나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만큼 모든 패널의 효율이 떨어집니다. 심지어 뭐 새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효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패널 막 열심히 닦는 거거든요. 뭐 마이크로 인버터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. 왜냐? 개별로 패널에 다 인버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개별로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대응과 처리가 빠르다는 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또 마이크로 인버터니까 차세대 버전이잖아요. 단가도 비싸요. 마진이 좋겠죠. 그래요. 인페이지가 여러 가지 뭐 차별점이 있고 뛰어나다는 거는 알겠습니다. 근데 미국 주식은 숫자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뭐 미국 주식만 숫자로 말하는 건 아니고 다 숫자로 말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인페이즈 에너지가 과거에 어떤 분기 실적을 내왔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제가 좀 자신 있게 좀 설명을